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이 세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 단어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많이 접하는 단어, 그러니까 너무나 친숙한 단어인데도요 도무지 친숙해지지가 않는 단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분명히 뭐라고 듣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지, 그게 왜 그렇게 핫한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건요 우리의 이해력 탓이 아니에요. 세계관 탓이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학이나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에요. NFT나 메타버스 같은 것을 이해할 때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요 엔지니어들이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설명해줘서 그래요. 이 설명이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분들의 설명은 과학이나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겪는 패러다임의 혼란은요 경제관념에서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NFT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묻는 질문은요 기술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 아닌 거죠.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죠? 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실물도 아닌 아바타의 옷을 사는데 2만 원을 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아바타의 옷에 디지털적인 가치를 부여하는지 원리가 궁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상식이 바뀌어야 지금의 기술적인 진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NFT에 대한 정의나 개념, 설명들은요 사실은 기술적인 이슈만이 아닌 경제, 사회, 심지어 문화까지 다 포함되는 총체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NFT의 정의는요 메타버스처럼 다양하거나 다층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기술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요 그 기술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다. NFT는요 Non-Fungible 토큰의 준말이에요. 직독직해해서 그대로 보자면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뜻이죠. 이걸 은유적으로 풀어서 말하자면요 그래도 역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기술의 성격을 가장 잘 말해주는 이름이거든요. 토큰은요 일련의 문자열을 구분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디지털 파일이나 코드 같은 것들에 토큰을 붙여서요 이 파일이나 코드는 다른 것과 구분될 수 있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기술이 NFT예요. 만약 NFT에 헷갈리는 구석이 있다면요 그건 사용 과정에서 기술이 아닌 물건처럼 지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림 파일을 사서 친구에게 A라는 그림 파일을 NFT화한 그림을 샀어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A NFT를 샀어 라고 말을 하죠. 이때 NFT는요 그렇게 보자면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다 라는 개념이 덧붙여져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FT는 원래는 가상자산을 만드는 기술을 일컫는 것인데요, 지금은 디지털 가상자산이라는 말 자체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NFT는 디지털 파일이나 코드에 희소성을 부여하는 기술이자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자산 그 자체입니다. 무한으로 복사 가능해서요 원래는 아무 가치가 없는 디지털 결과물에 복사가 가능하지 않은 이름표를 달아줌으로써 희소성을 창출한 거예요. 무한대로 똑같이 생산된 조각상 중 하나라고 하면요 의미가 없죠. 여러 조각상들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그 번호가 없이 똑같은 조각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각상 밑에 제목을 적은 표식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넘버를 달아놓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만약 456번 조각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많은 조각상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조각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456번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들어서 조각상을 구매하려고 하면요 똑같이 생긴 조각상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456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 토큰인 겁니다. 디지털 파일이나 코드에 복사하거나 바꿔치는 게 불가능한 토큰을 달아서요 그 전체 파일이나 코드를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복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복사는 여전히 되고요, 그림 파일이라면 캡처 같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똑같은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 토큰만큼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획득한 희소성이요 바로 자산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의 쓰임새가 아니라 희소하다고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요. 그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주고 무엇을 살 때는요, 희소성이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생필품 같은 것들은 희소성이 아닌 그 물건의 쓰임새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그 생필품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다면 굳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정확한 예가 있죠. 공기요.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지만요, 대기 중에 너무나 흔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시냇가나 호수의 물, 빗물에는요, 가치를 붙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요, 편의점에서 500ml에 900원이나 받고 파는 물은 뭐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깨끗한 물 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이미지로 희소함을 붙인 거죠. 만약 에비앙이다 라고 한다면요, 프랑스 동부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에비앙 마을에서 빙하가 녹아 생성되는 호수물이라는 희소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요, 500ml에 무려 1,600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물건 역시요, 필요함에서 가치가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희소함에서 가치가 기인하는 것입니다. 공기는 너무나 필요하지만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공짜죠. 사실 살아가는데 큰 필요는 없지만요, 금은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희소함이 가치를 만들고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셨다면요, 공기처럼 무한정 많을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NFT가 붙으면서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 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일인 줄 조금은 이해가 되시겠죠. NFT는요, 돈이 안 되는 디지털 세상을 그야말로 돈이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인 것입니다. 메타버스로 구현될 디지털 세계를 실제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세상으로 만드는 기술인 거예요. 인터넷을 지배하는 것은 인터넷 독재자들입니다. 주로 플랫폼 기업들이죠. 구글, 페이스북, 애플,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을 말해요. 이런 기업들이요, 자신들의 플랫폼에 유저들을 만드는 방법은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거대 플랫폼들이 다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떤 콘텐츠를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요, 디지털 저작권이 모호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플랫폼에 올리면요, 그 콘텐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플랫폼에 복사되고 모방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정말 재밌는 사진을 누가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그럼 그게 곧장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같은 곳에 복사되면서 순식간에 퍼져버리거든요. 나중에 그 사진의 원작자가 내가 그 사진의 원작자다 라고 아무리 밝혀도요, 딱히 증명할 길도 많지 않고요, 그에 대한 보상체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보다 결국에는 그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플랫폼들이 힘을 다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NFT는 원본자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파일에 소유자를 표시할 수도 있죠. 누군가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밈, 짤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사진이나 그림 따위를 말하는 게 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썼다고 쳐볼게요. 그 짤이 NFT였다면 원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사용권의 문제를 협상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히트한 사진, 글, 음악, 영상 같은 파일들을 A 플랫폼에다 다 올리고요. B 플랫폼에서만 그것을 내린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크리에이터가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콘텐츠는 온전히 크리에이터의 것이 됩니다. 플랫폼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은 결국 콘텐츠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의 독점 권력을 빼앗아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민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즈니스가 플랫폼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NFT는 혁명적인 기술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웹 2.0 시대에서 웹 3.0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모두가 참여해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는 웹 2.0 시대에는요,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정보와 권력을 독점했었습니다. 하지만 웹 3.0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한 후에 관리하면서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웹 환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NFT는 바로 이 웹 3.0을 구현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